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이거 남의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일본 회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는 샐러리맨, 그리고 한번 입사하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종신고용, 선배가 무조건 왕인 연공서열 같은 단어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견고해 보이던 일본의 시스템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른 기술 변화, 바뀌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지는 현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일본의 직장 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는데요. 단순히 몇 가지 규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을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이 바뀌고 있는 현장, 오늘 저와 함께 그 네 가지 놀라운 변화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일이라는 건 인생의 보람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다, 이런 마인드였죠. 그런데 최근 일본 내각부에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2001년에는 약 50%였는데 2024년에는 무려 63%로 껑충 뛰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미래는 불투명하니까요. 반대로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일한다는 낭만적인 대답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내 개인의 삶이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 일본의 구직자들이 꼽는 이상적인 직장의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1순위는 물론 안정적인 수입과 즐거운 일이지만 새롭게 치고 올라온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과거의 미덕이었던 회사를 위한 무한 헌신이라는 낡은 이상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말 부러운 제도입니다. 바로 유급 리스킬링 안식년의 등장입니다. 리스킬링이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말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아주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이 경력을 스스로 설계하게 도와주자라는 취지죠.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정책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코딩이나 AI 같은 걸 배우기 위해 회사를 잠깐 쉴 수 있게 해주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줍니다. 누구한테? 회사의 리스킬링 휴가 제도가 없는 근로자한테요. 얼마나? 휴직 기간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기간은 짧게는 90일, 3개월에서 길게는 150일, 5달까지입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억지로 직원을 자르거나 내보내는 대신 직원이 더 똑똑해져서 돌아오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동시에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윈윈하는 전략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 직장인들의 꿈, 주 4일 근무제입니다. 보통 이런 혁신적인 제도는 실리콘밸리 같은 스타트업이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특이하게도 정부와 지자체가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지바현, 효고현, 오사카부에 이어서 2025년 4월 1일부터는 일본의 심장인 도쿄도까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월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모델의 핵심은 총 근로시간이나 급여 삭감 없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4주 동안 해야 할 일, 기준 근로시간만 채우면 매주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죠. 정부가 이렇게 나서니까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릴레이팅, 야후재팬, 사가마 익스프레스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고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도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인재 유치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일본에서 우리 회사는 주 4일이야 라고 해야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오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변화, 코로나19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죠. 하이브리드 근무입니다. 일본 기업은 보수적이라 다시 다 출근시킬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원격 근무를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기업은 겨우 22.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약 80% 가까운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의 기업들이 직원의 절반 이상, 50에서 80%를 원격으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어떨까요?
근로자의 무려 82.2%가 원격 근무 계속하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잠깐 스쳐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일본 직장 문화의 영구적인 특징, 즉 뉴노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1. 일보다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2. 정부가 돈 대주는 리스킬링 안식년. 3. 관공서가 주도하는 주 4일제. 4. 기본이 된 하이브리드 근무. 이 모든 변화는 일본이 단순히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는 줄고 기술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하고도 전략적인 몸부림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부터 5년 안에 기존 기술의 40%가 쓸모 없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직원을 자르는 해고 대신 직원을 가르쳐서 다시 쓰는 업스킬링과 역할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샘 그레일링은 이런 일본의 태도를 두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맞춘 아주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평가했죠. 평생 직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평생 성장하고 삶을 즐기는 새로운 직장 문화가 싹트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다담한 실험, 과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